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온천발 확진자의 추가 감염 사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장품 판매를 위해 행정기관 등을 방문했던 40번째 확진자는 대형마트와 헬스클럽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제주가 방역의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대형마트가 문을 닫았습니다. 삼방산 탄산온천발 감염자인 40번 확진자 A씨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지난 25일 밤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온천을 다녀간 이튿날인 지난 24일부터 닷새간 대형마트와 헬스클럽,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해 모두 19곳을 방문했고 밀접 접촉자만 5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CCTV 확인 결과 대부분의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가 화장품 판매를 위해 제주도청과 시청, 연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공무원만 500여 명, 현재까지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임시 폐쇄했던 해당 기관의 일부 부서도 방역 등을 마치고 만 하루 만에 업무를 재개했지만 오는 8일까지는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무단으로 해당 실과를 방문 시에 특히 저희 과는 보건건강이실과입니다만 방역 관계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역학조사 다 모여 있기 때문에 노출돼 있어는 제주도의 방역에 상당한 손실이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온천을 다녀간 이용객 가운데 46번 확진자가 추가되는 등 온천발 감염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42번 확진자는 맨 먼저 온천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목사 부부가 온천을 다녀간 날부터 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제주도가 온천에 대한 이용객 조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15일, 17일 사이 연휴에 의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제주도에 오셨잖아요. 수도권에서 대구로 오셨고 거기서 이용하시는 과정에서 감염이 생겼었다라고 해석도 하고 우리가 뭔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개강을 앞두고 해외 유학생들이 입도하면서 방글라데시 유학생이 공항 선별진로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온천과 게스트하우스에서 비롯한 N차 감염의 유학생까지 제주는 방역의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곳곳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서귀포시 40여 개 학교가 등교 수업을 중지했고 고위험 시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이 차단 방역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닷새마다 사람들로 북적이던 5일 시장은 한산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세 곳 중 한 곳은 아예 점포문도 열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혹시나 모를 감염 우려에 상인들조차 장에 나오지 않은 겁니다. 나오니까 걱정이 되죠. 혹시나 걸린 사람이 나왔다 가는가 이런 염려가 있죠.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 현장에 코로나19가 유입될까 전전긍긍입니다. 온천발, 게스트하우스발 감염이 잇따르면서 서귀포시 안덕과 대정, 남원 지역의 유치원과 초중고 40곳이 등교 수업을 취소했습니다. 다음 달 4일까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고 해당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등교하는 학생과 교직원도 원격 수업과 재택근무로 전환했습니다. 이제 학생 또 학부모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선생님들로 이제 원격 수업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급히 이제 원격 수업으로 이제 전환되게 되었습니다.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도 강화됐습니다. 심야 파티로 집단 감염 발원지가 된 게스트하우스에는 3인 이상 집합을 제한하고 노래방이나 PC방, 유흥주점에 대한 방역 수칙 단속도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3명 이상이기 때문에 2명까지만 되는 거예요. 네, 알고 있어요. 제주에도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곳곳에서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방역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배종면 제주도 감염병 관리지원 단장이 광복절 보수단체 집회를 지지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익역사학회 역사두길 포럼의 대표인 배 단장은 지난 12일자 조선일보에 8.15 국민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전면 광고를 노재봉 전 국무총리,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 등과 함께 실었습니다. 이에 대해 배 단장은 유엔 지도자들에게 21대 총선 부정 의혹을 검증해달라는 내용의 광고로 집회 참여를 독려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제주도당은 도민의 안전을 등한시한 배 단장을 즉각 해임하라고 제주도에 요구했습니다. 해군 참모총장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문제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사업을 추진한 지 12년 만의 사과인데요. 일각에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확대하려는 해군의 꼼수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제주 출신의 부속종 해군 참모총장이 취임 이후 석 달 만에 다시 강정마을을 찾았습니다. 강정마을회와 민군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자리. 국방부 소관의 강정마을 지역발전계획 사업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민군 협력 프로그램 운영, 민군 상생발전을 위한 사항 등에 서로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부총장은 기지 유치 과정과 공사 진행 과정에서 구상권 청구와 행정 대집행 등 갈등을 초래한 것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국방부가 관사 건립 반대 시설물 철거와 관련된 행정 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도 직권 취소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건설 추진 과정에서 주민 여러분께 불편과 갈등을 초래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강정마을회는 일단 환영했습니다. 주민들은 아직 만족할 순 없지만 용서하고 가만 있지는 않으면서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며 강정 주민의 사명과 지역 발전 계획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동체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순수하게 오로지 강정마을만을 지키고자 투쟁했던 주민들의 사법 처리는 부당하며 사면되어야 합니다. 반발도 여전했습니다. 반장이 기반적인 행사를 해산하시오! 해군기지 반대 주민들과 활동가들은 긴 세월 침묵을 지키던 해군이 이제와 사과를 운운하는 건 해군 군사보호구역을 염두에 둔 기만적 행동이라며 소리 높였습니다. 사과할 마음이 있었으면 우선 그런 것들을 진상조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도민이나 국민을 위한 홍보용 쇼라고 밖에는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아요. 사업 추진 12년 만에 마련된 민관군 상생협의회가 지금까지의 갈등을 풀고 지역 발전 사업에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시 민속오일 시장 인근에서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타살 가능성의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제주시 민속오일장 인근의 인적이 드문 농로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것은 오늘 낮 12시쯤. 인근 밭 주인이 길을 지나다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신원을 확인한 결과 제주시 도두동에 거주하는 38살 A씨로 전날 오후 5시쯤 편의점에서 일을 마친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편의점에서 집까지는 걸어서 10여 분 거리지만 자정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오늘 새벽 0시 30분쯤 가족이 실종 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아저씨도 막 자기도 가슴이 찬찬대가 영부니까 사람이 움직이지는 않은 걸 닮아가지고 우리 집으로 무서워가지고 왔다고 그냥 우리 아빠 불러가지고 그냥 신고하고 사람 쓰러져 있다고. 경찰은 소지품 중에 지갑이 사라진 점과 시신에 외상이 있는 것으로 보아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는 한편 숨진 여성의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제주시 외도동과 사건 현장 주변 CCTV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이 북상하면서 오는 수요일을 전후로 제주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태풍 마이삭은 일본 오키나와 남쪽 약 470km 부근 해상을 시속 31km의 속도로 북진 중으로 모레 오전 9시 서귀포 남쪽 320km 부근 해상까지 다다르고 저녁 7시쯤 가장 근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주에 영향을 줄 때 태풍의 강도는 매우 강인 상태로 2003년 태풍 매미와 진로가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계의 진료 거부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코로나 확산 속에
의료 환경이 열악한 제주는 공공보건의료가 더욱 중요하다며 집단 휴진을 중단하고 의료 현장에 복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어제부터 무기한 파업을 결정했고 제주 전공의 130여 명도 대부분 파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성명을 통해 원희룡 지사는 고영권 정무부지사를 임명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과 재산 축소 신고,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이 제기된 만큼 임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적격도 부적격도 아닌 미흡 판정을 내린 도의회에도 실망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제주국제대학교가 내년도 정부 재정 지원과 학자금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육부는 최근 전국 320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기본 역량 진단 결과 제주국제대를 포함한 4년제 일반대 7곳과 전문대 6곳 등 13개 대학을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1학년도 제주국제대 신입생과 편입생은 국가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없고 학자금 대출도 100% 제한됩니다. 오는 12월 3일 실시되는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도내 고등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은 출신 고교에서, 검정고시 합격자와 타 시도 졸업생은 제주도 교육청에서 다음 달 3일부터 18일까지 수능 원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제주 출신 수험생들은 다음 달 17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성동 광진 교육지원청에서 수능 원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도내 기업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국 평균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8월 제주 지역 업황 기업 경기 실사지수는 48로 전달보다 2포인트 상승했지만 전국 평균 66보다는 18포인트 낮았습니다. 업체들의 경영 애로사항으로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이 21.8%로 가장 많았고 내수 부진이 20.1%, 자금 부족 10.9% 순이었습니다. 장마와 코로나19 여파로 해수욕장 이용객이 크게 줄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11개 해수욕장 이용객은 102만여 명으로 작년보다 46% 감소했습니다. 제주는 장마로 지난달 20일이 비날씨였고 이달 23일부터는 코로나19 여파로 해수욕장이 조기 폐장했습니다. 제주도는 신임 서귀포 의료원장에 박현수 전 서울소재 한일병원장을 임명했습니다. 박현수 신임 원장은 올해 61살로 한양대학교 의과대를 졸업해 지난 2018년 한일병원 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상근 심사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박 원장의 임기는 2023년 8월까지 3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